요새 보면 베베 꼬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는 삶 자체가 되게 시궁창이고 별로인 것 같으니까 남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은 사람을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하거나 말을 섞거나 함부로 속내를 털어놓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점심시간에 도시락도 같이 잘 안 먹습니다. 혼자 조용히 공원에 가서 혼자 밥 먹는 걸 자연스러워 합니다. 그걸 되려 편해합니다. 왜겠습니까? 괜히 같이 어울리다 보면 자신의 속사정도 얘기하고 집이 어디 사는지,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자기는 경제상황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털어놓게 되는 거죠. 뭐 털어놓고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괜찮은데 살아가는 삶의 이 수준이 다르다 보면 이 비싼 음식을 먹으러 갈 때 같이 가자 그랬는데 거절하는 게 한두 번이지 계속 거절하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밥 한 끼에 2만원 주고도 밥을 먹겠지만 사는 게 되게 힘들고 빡빡한 사람들은 한 끼에 2만원은 커녕 5천원 부담하는 것도 힘들어 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의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각자 자신의 처지에 맞게끔 알아서 좀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혼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요즘은 더욱더 사람들이 혼자 뭔가를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누군가와 같이 뭔가를 한다라는 게 이렇게 좀 불편한 건가라는 걸 최근에 와서 많이 느낍니다.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여러 가지 상황들하고 엮이게 되니 그게 불편한 거죠. 내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내 바람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으로 끌려 들어가더라고요. 아, 사람 조심해야 되는구나. 말도 조심해야 되는구나. 아무하고나 얽히면 안 되는구나. 괜히 이상한 놈들하고 얽히면 내가 그렇게 다 뒤집어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살아가면서 사람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사기꾼들한테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이상한 내용, 솔깃하는 내용, 이런 내용에 좀 귀 기울이기보다는 말이 안 된다, 좀 생각보다 좀 수월하게 돈을 버는 길이다라고 하면 의심하고 그냥 거리를 두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나중을 위한 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게 우리 삶을 지켜주는 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내일 당장 내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잘 되고 있다고 내일도 잘 될 것처럼 다음 달도 잘 될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그게 이제 우리 삶을 되게 힘들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염려하고 냉정하게 내다봐야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의도하고 전혀 죄송합니다. 상관없이 흘러갈 때가 많다라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유의하며 살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상한 또라이 같은 놈들이 너무 많으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집요하게 댓글로 이런저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한 놈들이 많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의견을 개진한다라고 해서 제가 뭐 화가 나거나 이러진 않은데 뭐 악의적으로 이상하게 비비꼬아서 얘기한 놈들이 적지 않더라는 걸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 이제 알게 됐네요. 세상이 오프라인에서 현실 세계와 그 온라인의 비대면 세상이 참 다르게 또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도 또 배우게 되었고,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저 또한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다른 데를 여러 곳을 이제 듣잖아요. 듣다 보면 저에게 이제 댓글로 악플을 달았던 그 인간이 다른 곳에서도 비슷하게 활동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집안에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와서도 새고 다른 데 가도 매한가지구나. 정신이 바로 잡혀있고 착실한 사람은 어디에서나 매사에 성실한 거고, 삐뚤어져 있고 또라짓 하는 놈들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 그다지도 기구한가, 그다지도 좀 역같은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죠.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특히나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요즘 단위농협, 수협, 축협 뭐 이제 부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뉴스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의 현실 세계에 충격으로 이제 닥쳐오는 데는 시간 차이가 발생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터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감당 못할 쇼크들이 터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보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현금을 확보해야 되고 미래를 위한 대비, 대응이 더욱 절실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저 선진국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내 현금 계좌에 많이 쌓여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는 것보다는 혹시 있을지 모를 위협이나 위기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살고 좀 더 말도 좀 줄이고 행동도 좀 조심하고 조금씩 좀 추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현명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앞으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할지 사실 불확실하죠. 많이 불확실합니다. 지금 서울대 김모 교수가 2025년에 26년에 서울의 주요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매우 부족해서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까? 그게 아니라 되려 폭락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더 드는데요. 그리고 집값이 폭락하고 폭등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더욱 중요한 건 뭡니까? 거래인 거죠. 거래. 근데 신고가 이야기는 많지만 실제 거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이등기 거래가 많은 걸로 봐서는 좀 조작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상적이지 못한 부동산 시장에서 자산을 증식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큰 꼴 다치거나 아니면 좀 많이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빚으로 인한 충격에 힘들어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감당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 말고도 훨씬 더 똑똑하고 머리 잘 굴려가며 산다. 부자 되는 거 부러워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도 있는데 뭐 사람의 생각은 자유죠. 그랬는지 말든지 뭐 알아서 살라고 얘기하고요. 앞으로 이제 지켜볼 겁니다. 정말로 그들이 말한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건지 아니면 큰 곤욕을 치를 건지는 두고 봐야죠. 지켜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돈을 버는 것도 개인의 운인 거고 올라가는 것도 개인 탓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